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간 무사하셨습니까? 네, 무사히 다시 일주일 만에 뵙니까 더 반갑네요. 야, 네. 3월도 벌써 일주일이 후딱 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냥 2월도 뭐 아무 이벤트 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3월도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네, 전 지난 3월 한 주 동안요. 원래 스케줄이 3월달 꽉 차 있었는데 하루에 2개씩 했던 게 다 거의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모처럼 이제 나만의 시간이 생겼구나. 그래서 책도 많이 샀고 네. 이제 사무실 책 좀 보려고 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끼가 있나 봐요. 누구나 같이 뭔가 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냥 그동안 연락 못했던 지인분들, 밥 못 먹었던 지인분들한테 굉장히 평소 때 미안했었는데 한 분씩 모셔가지고 점심 같이 먹고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유튜브에 라이브 생방송으로 올라와 있는 방송들이요, 거의 1시간 이상씩 녹음했거든요. 지난주 월요일 날은 부룡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 부룡님 나오셔갖고 정말 즉석 Q&A 하는데 신기에 가까운 답변들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두 번째 날은 이제 봄내래공님, 지금 거시경제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파악하는 것들에 대해서 핵심을 정리해 주셨는데 그건 너무 많이 하셔갖고 제가 40분 동안 해달라 했더니 3시간 동안 했어요. 그래서 두 편 나눠갖고 진행을 했으니까 꼭 들어주시고요. 거시경제를 이해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부동산 시장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주차에는 제가 좋아하는 또 레오 누나님, 레오 대한민국 최고의 대출 전문가 레오 대출연구소의 레오님께서 나오셔갖고 또 대출 Q&A 해주셨고요. 목요일 날이 진짜 하이라이트였죠. 오전에는 앨리서, 오후에는 아이메피. 금요일은 또 어느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는 제네시스 박님이라고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얘기 좀 해보려고요. 아무래도 이제 책이 세 개로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힘을 줘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 힘을 고스란히 제가 그냥 몰래 유튜브에 담아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소장님이 유튜브 구독 알림 해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설정을 해놨는데. 뭐 오전에 이제 라이브 하시는 건 알았으니까 늘 8시에 똑같은 시간에 하시죠.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하려고 합니다. 출근길. 네, 출근길 라이브 하시잖아요. 네네. 오늘도 출근길 라이브에 실시간으로 거의 한 400분 이상 들어오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거고 그만큼이 계시는 것들이고 제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들 실시간을 딱 끝나면 조회수 보면 알잖아요. 1,500개. 그러니까 오늘은 기록이었어요.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건가요? 아니요, 제 방송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알림을 해놨는데 오전에 분명히 라이브 하셨는데 또 오후 되면 점심쯤 지나서 또 알림이 뜨는 거예요. 깜짝 쉬우죠. 쉬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물이었죠. 제가 뭐 준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될지도 안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분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유튜브 라이브만 하시는구나. 3월 첫 주만 그랬고요. 또 3월 둘째 주부터는 또 스케줄이 또 차 있어요. 또 진행해야죠. 그래서 그 라이브 때 못 들으신 분들도 어차피 다시 들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뭐 VIP 유료 회원이 아니신 분들 누구나 들으실 수 있는 거니까 네, 많이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무료 콘텐츠랑 무관하게 유료 콘텐츠도 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네. 한국경제 기사고요. 네. 조정지역 묶여도 실수요는 탄탄. 수원 올해 1만 6천 가구 나온다. 쌍용 오목천역. 오목교역이랑은 다른 곳이죠. 양천구 목동에 있는 오목교는 아닙니다. 오목천역 이달 말 분양하면서 220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경기 수원에서 아파트 분양이 재개된다.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되고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분양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하면서 올해 수원 아파트 분양 일정들을 3월부터 11월까지 표로 잘 정리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원이라는 사례를 들었지만 요거 가지고 다른 지역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그 주목을 받지 못하던 입지에 주목이 몰렸다. 왜 몰렸을까?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규제 지역이었다는 것들이고요. 규제 지역에서 워낙 좀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까 비규제적으로 수요가 조금 이전에 왔다. 뭐 일종의 풍선 효과일 수도 있겠죠. 그런 수요가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요. 이 지역의 풍선 효과랑 별개로 자체 수요, 이주 수요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주 수요가 왜 추가적으로 생겼냐? 그 전까지는 신규 아파트가 없었다가 최근에 와서 신규 아파트가
막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화사역 파크 프루지오 때부터였을 텐데 그게 이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수원이라는 구가 4개가 있어요. 이제 영통구가 있고 권성구, 장안구, 팔달구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통구가 제일 인기가 있는 지역이었죠. 90년대 초반부터 택지 개발을 했고 삼성전자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영통구가 인기가 많다가 또 영통구에 광교 신도시를 또 개발했기 때문에 거의 한 20년 동안 영통구의 독점 시대였고 나머지 팔달, 권선, 장안구 같은 경우는 간간히 좀 아파트 분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파크 시대 같은 경우는 좀 논의 별도이긴 하지만 근데 시세를 비교해 보면은 영통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후반대 정도 시세가 나왔고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전후 시세가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광교 신도시가 입주를 하면서 광교 신도시가 3천이 넘었습니다. 월이래네. 월 3천 벌었으면 좋겠네요, 저.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네. 아무튼 이제 평균 평당 분양가 3천이 넘다 보니까 영통구에 있는 신규 아파트들에게 시세를 자극을 줬고 그리고 이제 그 외 구에 있는 다른 구에 있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할 때 조금은 이제 1,000만 원 중후반대로 책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가격대는 그 영통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없었는데 화사역 파크 프루지오가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신규 분양이 조금 더 높게 분양가를 책정해서 분양을 해도 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탄력이 붙는 것들죠. 그래서 그 전에 재건축 재개발이 있었을 거잖아요. 특히 재개발 그런 경우들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가 보통 주변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 탄력이 붙어서 막 들어옵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 수원이 갑자기 시세가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수요도 있고요. 비규제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갔던 투자 수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4개 지역이 모두 다 지정이 됐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결국은 그래서 수원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물량들이 다 쏟아낸다. 그래서 18,000세대가 들어온다. 물론 실입주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이제부터 투자자분들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들을 감안하고 들어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아마 투자 수요층들은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묻지마. 지금까지 수원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하시는 것들은 이제 좀 전략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좀 이 기사를 좀 해석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네네. 건설경제 기사고요. 네. 창간 56주년이라고 하시네요. 네, 저도 이제 지인분들이 계셔갖고 기자분들 중에 이 기사 쓸 때 아마 좀 저한테 아마 잠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통화 몇 번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사가 2개예요. 2개인데 2개 너무 좋아서 이건 공유해드리고 싶어갖고 특히 여기 지금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저 요거 칼라로 프린트해서 제가 저희 사무실 책상에다 붙여놨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일단 내용이 재건축 아파트는 한국의 국민 브랜드이자 얼리 어답터. 네. 원주민들에겐 로또 아닌 복지. 해서 편집자 말씀을 잠깐 언급해드리면 집은 생활 공간이자 삶 그 자체입니다. 국민 60% 이상이 사는 아파트는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그 시대의 건축 기술이 농축된 공간입니다. 물고 튀는 재건축 수주전에서 특화는 차별의 포인트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아파트 문화를 선도하는 재건축, 브랜드 격전지 재건축, 앞으로 유망한 재건축 등 재건축의 다양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면서 내용들이 너무 좋아요, 기사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243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어떤 부분들, 어떤 지역들이 주로 이렇게 좀 관심 지역들인지를 분석을 해놨는데 되게 좋아요. 특히 이제 아파트가 지금 대세라는 것들이고 아파트에서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 좀 대세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대세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도심 내의 도심 재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사 조합들이 생기고 시공사를 선정을 합니다. 시공 선정할 때 대부분 다 1군 시공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있는 아파트들. 네. 근데 이제 그런 브랜드 있는 아파트는 이제 브랜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좀 더 비싸고 나중에 시세도 좀 비쌉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들한테는요. 이게 이제 1군 브랜드가 들어와서 이런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이 부러움이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은 프리미엄이라는 걸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원주민들,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합분들한테는 결국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의 행복감을 느껴지는 게 전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깨끗한 공원이 들어와서 편리한 교통망이 들어와서 깨끗한 새집이 생겨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그것도 저한테는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살기 좋은 생활 공간들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차원으로 기사를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세가 대부분 또 올라갑니다. 이거 도심 같은 경우는 원래 낡은 아파트랑 새 아파트 격차가 좀 많이 크거든요. 그럼 그만큼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조합원들한테는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저는 수익이라고 하고 싶지 않고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당장 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원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제 1군 시공사가 당연히 뭐 이 1군이 아닌 시공사보다 좋냐 나쁘냐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소비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파트 수요 조사만 한 것들이 아니라 아파트 상품 만족도 조사, 개발 조사를 다 했거든요. 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리서치 업계한테도 돈을 많이 들여서 리서치를 하거든, 상품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상품 조사를 하는 업체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1군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좋은 서비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서비스를 하냐면요. 하자 보수 만족도 조사도 해요. 상품만 개발 조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품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런 서비스적인 측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 서비스라든지 상품 같은 경우는 좋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걸 조사하지 않는 사람들, 그 시공사보다는 더 좋은 상품, 좋은 서비스가 정도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는 가격 비교 굳이 안 하고 늘 전자제품은 네. LG, 삼성 사셨던 비교의 이유가 대상이 없었죠. 그냥 뭐 그래도 또 그 여타 브랜드도 있는데 LG, 삼성은 AS가 확실하다 뭐 이런 믿음 뭐 그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딱 그것만 정해서 보통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삼성이 먼저 치고 나가긴 했는데 네. 삼성이 AS를 잘했어요. LG보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LG가 압도적으로 가전제품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가 삼성으로 살짝 넘어가는 듯 하다가 또 LG가 다시 또 AS 분야를 굉장히 강화를 했거든요. 아마 이게 2000년도쯤 초중반 때 LG가 서비스가 확 바뀌었거든요. 아마 삼성을 따라 했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은 LG가 삼성 이상 좀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가전제품 쪽에서는 LG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모님들도 그런 가전제품 하나도 어떤 믿음을 갖고 신용이 신뢰가 쌓여 있는 곳을 이제 선호하시니까 네. 더군다나 뭐 훨씬 더 큰 아파트는 네. 당연히 더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사무실 아마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모니터가 있는데 TV죠, TV. 되게 저렴해요. 65인치인데 되게 저렴해요. 네. 그러니까 저렴한데 똑같은 모델에 거의 같은 기능이 있는데 LG, 삼성 붙으면요 가격이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거의 브랜드 값도 있을 텐데 AS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사면서도 당장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저렴한 걸 사긴 했는데 이것들이 LG나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런 미래에 대한 서비스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 비쌀 수밖에 없는 것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똑같은 논리로 아파트 상품도요. AS가 조금 다르긴 해요. 제가 이제 워낙 그 하자보수 만족도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든 단지들을 다 하는데 어떤 단지들은 되게 황당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안방에 문이 안 닫혀요. 개방적인 집이네요. 예, 안 네. 닫히는데 그래서 이걸 AS 신청 안 하셨냐 했더니 신청을 했대요. 근데 네. 5번 이제 AS 왔다 갔는데 처음에 그냥 끼워놓고 간 거야. 근데 뺐다가 또 안 박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이제 주부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본사에다 전화를 했대요. 네. 본사에서 높은 분이 딱 나가서 딱 보더니 그냥 이거는 원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원래 안 맞는 근데 이제 더 웃긴 게 뭐냐면 AS 기사님이 오셨을 때는 그냥 계속 크레임을 제기했었는데 높은 분이 와갖고 이제 거의 사장급 분이 와갖고 원래 안 맞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아 원래 안 맞는 거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건 끝까지 말씀하셨죠. 더구나 높은 분이면은 해주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걸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을 틀을 그러니까 그 네. 시멘트 그 있잖아요. 네, 그걸 잘못해갖고 그걸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헐어야 되는 그런 거죠. 큰 공사가 예. 되는 거군요. 근데 그거는 큰 공사 하는 곳에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소문이 나게 되면은 그런 그렇죠.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브랜드를 가지고 하시는 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더 오버해서도 그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죠. 클레임을 제기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1군 브랜드 가격에는 그런 비용까지 도 포함이 돼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2군, 3군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설계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더 자유롭더라고요. 자유롭고 오히려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지금은 좀 많이 어려졌는데 브라운스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이빌, 동일 하이빌 또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회사가 좀 어려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회사가 잘 나갈 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데 좀 어려지게 되면은 이제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 부분에 좀 이렇게 좀 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나라에서 그런 것들은 좀 보장해 주면 좋겠다. 지금 이제 그런 1군 건설사들의 재건축 성적표를 보면요. 거의 압도적입니다. 거의 이제 서울에서 하는 것들은 다 갖고 간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특히 강남권 위주로 해서 서울 지역에 재건축 시공사들이 지금 맡고 있는 현장들이요. 삼성물산이 24곳으로 1등입니다. 삼성물산 수주를 지금까지 못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1등인가요? 예. 왜냐면 2000년도부터 특히 200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요. 싹쓸이 했어요, 진짜. 거의 강남권은 다 했습니다. 한 블럭 특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최근 마지막 했던 게 원베일리였습니다. 원베일리가 이제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바로 앞에 있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GS랑 현대건설이 지금 나머지 부분들을 거의 다 갖고 왔는데 삼성이 원베일리 이후로는 수주를 거의 못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좀 사업적인 규모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이제 지주사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에버랜드랑 통합 과정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아마 이게 규모를 너무 크게 늘리게 되면 제 생각에는 소설 한번 써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사업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좀 조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워낙 수주를 잘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조합에서 어떤 것도 봤냐면요. 다른 시공사들은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라고 막 요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가격대 낮춰주겠다고 하는데 삼성물산한테 제안할 때는 그냥 백지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예, 그것도 받고 왜냐하면 삼성이 들어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삼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당시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압도적이었어요. 레미안자로 다 바꾸죠. 그냥 삼성 아파트란 이름도 레미안 붙었잖아요. 그 뒤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열쇠고리 광고 기억하실 텐데 그거 나온 다음부터는 거의 다 그게 그냥 로망이었잖아요. 거긴 또 연예인 광고도 거의 안 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많이 수주하다가 지금 수주가 끊겼거든요. 끊겼는데도 아직도 1등입니다. 2등이 어디냐면요. 롯데건설이에요. 14개. 롯데건설은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좀 소규모 그런 데 잠원지구 이런 데 있거든요. 예, 거기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3등이 GS입니다. 11개. 네. GS가 그렇게 많이 떨어가는데도 11개예요. 네. 반이 안 되죠. 반도 안 되네요. 예, 그리고 이제 4등이 대림산업이 10곳이고요. 저는 대림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어요. 제 주변에 서초 쪽이 많은데 아크로 리버 파크랑 아크로 리버 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길 봐도 아크로 저길 봐도 아크로 그러다 근데 보니까. 그 두 개 빼면 없으실 거잖아요. 아, 그런가?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네. 대림산업도. 그리고 그다음 순위가 현대건설 9곳, 현대산업개발 8곳, 그리고 네. 대우건설 7곳 보통 이렇습니다. 근데 원래 롯데건설은 1군이 아니었어요. 네. 2군이었다가 최근에 강남 재건축을 몇 개 수주하면서 많이 떴죠. 저는 강남 재건축을 수주하는 데 있어서 롯데가 최근에 르엘이라는 브랜드도 만들었었고요. 그보다 이제 전에 나인원 한넘. 나인원 한남. 예, 그거 수주하면서 좀 위상이 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고급 네. 아파트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결국은 이렇게 지금 다 해서 7개 시공사가 거의 다 싹쓸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는 아마 이제 중견 기업이 될 텐데 아무튼 중견 기업과 이런 1군들이 좀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장들이 어딘지도 보시는 것들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